안녕하세요, 알디슨입니다. 오늘도 미국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ETF인 QQQ와 스파이 살펴보고 바이오, 반도체 섹터 종목들이랑 인버스 종목 그리고 원자재 관련된 종목들인 유가 그리고 골드, ETF 등 살펴볼게요. 먼저 QQQ입니다. QQQ 일봉. 일단 저번 주 목요일에 200선 한번 뚫고 내려갔죠.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에는 반등을 했어요. 일단 200선을 강하게 밑으로 뚫고 나갔다는 것 자체만으로 조금 시장이 불안정한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일단 200선은 중요한 이평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에 뚫린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200선일 때 이때랑 이때 200선 부근일 때는 단기적으로 반등을 노려볼 만한 위치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중요한 이평선은 200선 그리고 50선이에요. 저는 그냥 60선을 더 좋아해서 60선 보는 건데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트레이더들이 50선과 200선을 봅니다.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이평선이에요. 죄송합니다. 지금 블로그에 댓글이 달렸네요. 어쨌든 주봉 먼저 또 보죠. 주봉도 20선이 간만에 깨진 모습이에요. 2008년 5월, 그러니까 4월 이후로 한 번 뚫린 적 없었는데 되게 오랜만에 뚫렸죠. 그리고 60선 터치하진 않았는데 60선 근처에 왔을 때 반등을 했어요. 일단은 저번 주에, 그러니까 최근 2주간의 하락 때문에 다소 부정적인 다이버런스가 발생한 모습이죠. 이렇게 꼭지를 연결했을 때 장기 이익률도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모습이에요. 부정적인 다이버런스 발생했고, 일단 월봉에서도 10선 지지 위치였기 때문에 일봉 200선에서는 반등할 가능성이 컸던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다시 일봉. 일봉상에서 이전부터 이렇게 부정적인 다이버런스가 발생하고 있다 그랬죠. 그리고 여기서도 이렇게 부정적인 다이버런스가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제 부정적인 다이버런스가 발생했을 때는 하락할 가능성이 큰 위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하락을 했죠. 일단은 여기서 반등을 했지만 바로 이렇게 V자 그리면서 반등을 계속 이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여기 일단 반등을 했으니까 120선 한번 터치할 가능성은 있어요. 176.5 이거 한번 터치하고 조금 오를 수는 있어도 다시 내려가는 그림 그릴 것 같아요. 일단 당분간은 하락 내지 횡보 분위기를 이어갈 거라 봐요. 지금 최소한 11월 말 그 정도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스파이도 저번 주 목요일에 200선이 크게 뚫리고 반등을 했지만 금요일날 200선 위로 올라오지 못한 모습이야. 걸쳐 있죠. 금요일은 저항선으로 작용한 모습 볼 수 있고, 일단은 그래도 다소 과매도 상태죠. 이렇게 보면 이때 수준처럼 과매도 상태예요. 과매도 상태이나 아직은 부정적인 다이버런스가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반등을 하더라도 저항선 터치할 때마다 다시 내려가는 모습을 그릴 가능성이 커요. 여기서 반등하더라도 120선 279.79, 그러니까 대충 280에서 조금 더 오르더라도 280 초반, 여기 60선은 286, 그러니까
그러니까 280에서 286 사이에서 저항을 적용해서 다시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200선이 되게 강하게 뚫는 모습이, 뚫렸던 모습이 좀 부정적이긴 해요. 그래도 주봉상 보면 여기 60선 터치했을 때는 반등할 가능성이 컸던 위치예요. 그러니까 목요일, 금요일에 이걸 노리고 단기 매매를 할 수도 있었던 시점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선과 200선이 제일 중요한데 60선은 대충 보면 50선이랑 되게 가까워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60선을 50선을 간주하고 있어요. 어차피 저항과 지지는 점이 아니고 그 면적, 에리어니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일단 월봉에서 부정적인 다이버전스 발생하고 있는 상태예요. 주가가 어디 이렇게 못 간 상태에서 일단은 10선 위에서 마감을 했는데 당분간 계속 이 어두운 분위기 이어갈 것 같아요. 반도체 먼저 볼까요? SMH 반도체 세트가 방향성을 결정했죠. 최근 2주간 그동안 몇 주간 유튜브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게 주가가 이렇게 어디 안 가고 있었는데 부정적인 다이버전스가 발생하고 있었다. 그래서 하락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방향성이 곧 나타날 것이다. 왜냐하면 이평선이 수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봉상 보면 이평선이 여기 그 기준으로 수렴하고 있었죠. 200선, 120선, 60선 이렇게 모아지는 구간을 수렴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부정적인 다이버전스가 연속적으로 나타난 모습이었고 이렇게 두 가지 요인으로 곧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200선이 진짜 제대로 뚫렸어요. 밑으로.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는 이평선들이 정배열이었는데 120선이랑 60선이 200선 밑으로 내려오면서 역배열 흐름을 계속이 아니라 이제 역배열 흐름을 시작해서 이어갈 수 있어요. 아직은 역배열이 아닌데 제가 보기에는 역배열 형성하면서 당분간 반도체 섹터는 조정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월봉도 같은 현상이 나타났었죠. 주가가 어디 안 가는데 부정적 다이버전스가 여러 번 출현하고 있었고, 거기에 과매수 상태였기 때문에 좀 더 확률적으로 높았다. 그러니까 하락할 확률이 확률적으로 높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봤던 종목이 SOXS 인버스 종목이었죠. 3배 인버스 종목. 저번 주에 10.8 부근이었는데, 그쵸? 10.8 여기. 저번 주 주말에 봤을 때 10.8 부근이었고 단기 조정 없이 바로 올랐어요. 일단 SOXS는 에서는 이런 힌트가 있었죠. 주가는 바닥을 잘 지지하고 있었고 긍정적인 다이버전스가 나타나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흐름이 좋았어요. 그리고 120선 뚫었을 때 이날 뚫었을 때 당분간 인버스 흐름이 이어갈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었던 것이죠. 10.8에서 13.46 주당 2.6달러 정도 올랐네요. 그럼 대략 17%인가? 그 정도 올랐네요. 저번 주 주말에 비해서. 그리고 SOXS가 60선 터치할 때쯤은 여기서는 매도할 자리다 이렇게 판단했었어야 돼요. 13.71 60선 그리고 200선 이 이평선은 되게 중요한 자리에 한 번에 뚫리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매도하진 않더라도 부분적으로는 꼭 매도해야 될 자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확률적으로 60선은
특히 주봉 60선은 잘 안 뚫려요, 한 번에. 그래서 그때 60선 부분했을 때는 매도할 자리였고, 단기적으로는 월봉은 딱히 힌트 없고, 일단 SOXS를 다시 들어간다면, 이거 발음 오늘 어렵네요. 이거 SOXS 다시 여기를 들어간다면 지지선에서 사는 게 안전하겠죠. 200선 11.3 11.30 그리고 10선 11.08, 그러니까 11 초반 11 초반에서 다시 한번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인버스도 한 번에 다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N자 그리면서 올라요. 200선에서 다시 노리면 괜찮다. 그러니까 돌아오는 월화수는 장이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금요일 흐름을 이어서 월화 정도 장이 반등하면서 반도체로 오르고, 그러면 SOXS는 내려오겠죠. 그러면 200선 거기서 한번 매수하면 승리할 확률이 높은 자리라 보여요. 바이오 보죠. XBI 바이오텍 7일 연속 음봉. 바이오텍도 일봉상에서 같은 게 아니라 비슷한 급이 나왔죠. 주가가 어디 안 가는데 횡보하면서 부정적 다이버런스가 나왔었어요. 부정적 다이버런스가 나올 때는 상승보다는 하락할 확률이 크다, 그렇게 봤고, 200선이 제대로 뚫렸어요. 이거는 이제는 제대로 뚫린 거라 보면 돼요. 여기까지만 해도 지지한 건데 한 이쯤에서는 뚫렸다 보는 거예요. 캔들이 아예 내려왔으니까 200선 밑으로. 이렇게 된 이상 당분간 하락세 흐름 이어가는 거죠. 여기서 단기 반등을 하더라도 일봉상 200선에서는 매도하는 게 좋아요. 일단 분봉을 보죠. 분봉 보면 단기적으로는 반등할 가능성이 큰 위치예요. 여기 주가가 지지하고 있고, 긍정적 다이버런스가 발생하고 있어요. 이렇게 단기와 장기 경률에서. 그러니까 여기 20선 85, 그러니까 85, 86 이 사이에서는 단기적으로 노려볼 만한 위치예요. 바이오의 반등 노려볼 만한 위치예요. 반등을 노릴 때는 LABU가 있죠. XBI 1배 종목을 보면서 3배 종목을 매매하면 돼요. 하실 분은. 하라는 건 아니고, 왜냐면 1배 종목이 왜곡이 덜 해요. 3배 종목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잠식이 되기 때문에 판단은 1배 종목을 하는 게 좋습니다. 매매는 3배 종목으로 해도 되고 1배 종목으로 해도 되고, 그거는 각자 가지고 가고 싶은 변동성, 리스크 고려해서 결정하면 될 사항이고, 일봉상으로 LABD가 많이 올랐죠. 7일 양봉인데 단기적으로 더 오를 거라고 가정하는 건 조금 욕심일 수 있고, 분봉을 한번 보죠. 분봉상으로 20선을 계속 지키다가 금요일에 이게 뚫렸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분봉상으로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다이버런스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분봉을 봤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LABD가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LABD도 그렇고 SOXS를 봐도 그렇고, 돌아오는 월화수는 미국 주식시장이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US 한번 보죠. 기름. 뭐 단기적으로 내려왔지만 지금 중장기 흐름이 아직 계속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어요. 한 번에 올라가는 경우는 없죠.
아직은 주봉상으로도 긍정적인 다이버스 발생하는 중이라 유가는 당분간 그래도 상승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월봉도 매우 좋고, 여기 60선이 보이죠? 17.78 주당 2.6달러, 얼마야? 18% 정도, 15에서 18% 정도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DWT 유가의, 그러니까 크루드 오일 유가의 인버스 종목인 DWT입니다. 3배 인버스 종목. 단기적으로는 조금 강해도긴 한데 긍정적인 다이버스의 모습이 나오고 있지가 않아요. 지금 일봉상으로 조금 단기적으로 보이긴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반등을 하더라도 60선에서 6.4 터치하더라도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커요. 유가는 당분간 상승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골드 저번 주 좋았죠? 골드 유튜브 영상에서 여러 번 골드의 매수 시점을 좋다 말씀드린 바 있어요. 대체로 긍정적인 다이버스가 발생하는 모습이었고, 그런 모습이었고, 이제는 60선까지 뚫고 올라왔네요. 그쵸? 그러니까 당분간 흐름은 골드예요. 골드의 롱 포지션이 당분간 취해야 될 포지션입니다. 단기적으로 60선 113.86까지 내려올 가능성은 있으나 현재가로부터 거기 지지선까지 분할 매수하면 승률이 높은 자리라 보여요. 과매도 상태였기 때문에 저번주에 반등은 그렇게 많이 오른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주봉 보면 20선 있죠? 20선에서도 꽤 많이 반응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조금 매도해도 될 만한 자리였죠. 20선에서 여기 터치했을 때 저점에서 매수하셨던 분들은 20선 부근에서 조금 물량을 덜어낼 위치였다. 저항에서는 저항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리고 좀만 올라가면 200선도 있죠. 거기서 한 번 더 반응할 가능성 커요. 노란선 여기 어디냐? 117.67. 거기도 이렇게 한 번에 뚫리진 않을 거예요. 이렇게 N자 그리면서 올라가겠죠. 분봉 한번 보죠. 일단 골드 흐름 좋아요. 주봉상으로 되게 과매도 상태였고 200선이 중요한 그런 이평선이긴 한데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뚫고 올라갈 것 같아요. 어디까지? 저기 120선 100이랑 60선까지 121 골드는 121 정도는 터치할 것 같아요. 11월 중에. 그 다음에 금강주 골드보다 더 변동성 있게 움직이는 게 금강주죠. 금강주도 저번에 지지하고 있다, 지급가가. 그리고 긍정적인 다이버스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좋은 모습을 반등했어요. 60선 뚫고 올라왔고, 금요일 목요일에 이게 걸쳐 있었기 때문에 조금 저항으로 작용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금요일에 다시 내려왔지만 60선이 다시 지지로 작용했죠. 캔들 보면 60선 터치하고 반등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60선도 이제 저항이 아닌 지지로 작용하고 있는 선이다. 그러니까 돌아오는 주는 60선이랑 10선이 만나면서 그 위치, 거기서 매수하면 승률이 높은 자리예요. 한 번 더 터치할 가능성은 크다고 보이고요. 60선에서 매수하면 금강주도 단중기적으로 좋은 매수점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어요. 더스트 한번 보죠. 금강주의 3배 인버스 종목 더스트. 더스트가
부정적인 다이버스 발생하고 있죠. 그리고 처음으로 60선, 처음이 아니라 간만에, 되게 오랜만이라는 게 언제냐, 올해 7월 이후로 처음으로 60선 밑으로 내려왔어요. 이제 상승 흐름이 많이 둔화됐다는 의미죠. 당분간 더스트는 하락 흐름이다. 그런데 이제 목요일에 120선 터치했어요. 120선. 그러니까 지지선이었던 거죠. 거기서 이제 반등을 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여기서 더스트를 노릴 수 있었던 거죠. 지지선에서의 반등을 노리고. 분봉 보죠. 분봉이 어떤 모습인지. 미래의 서대 어플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분봉 볼 수 있는 그런 폭이 많이 좁아졌어요. 데이터를 제공 안 하기로 마음먹은 것 같아요. 일단 단기적으로 30분 봤을 때 지지하고 있고 긍정적인 다이버스 발생하고 있죠. 그러니까 분봉상으로는 더스트가 오를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그렇고, 이제 더스트가 오를 때 금광주의 롱 포지션 취하는 게 좋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달러 한번 보죠. 달러가 지금 요거 채널 안에서 횡보하고 있고, 부정적인 다이버스 발생하고 있어요. 지금 연속적으로. 그리고 주가는 횡보하고 있어요. 반도체랑 바이오에서 나왔던 모습이랑 그림 비슷하죠. 그러니까 달러는 약세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보통 달러와 반대로 움직이는 원자재인 USO, 기름이랑 골드, GLD 그림 봤을 때 긍정적인 다이버스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스토리가 이렇게 맞아 떨어질 때는 상당히 확률적으로 스토리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달러는 내려가고 원자재는 올라가고 그 시나리오들에 갈 가능성이 커요. 주봉 보죠. 주봉에 저번 주에 200선 부근이었죠. 이렇게 200선이 뚫리기가 쉽지 않은 선이에요. 그리고 어디 못 가고 있고 주가라 부를게요. 주식은 아니지만 미세하게 부정적인 다이버스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달러는 거기에 이제 과매수 상태죠. 그러니까 달러는 내려올 가능성이 크다. 중장기적으로는 여기 60선 26달러, 그러니까 USDU 기준으로 26달러까지는 내려올 수 있을 거라 보여요. 달러는 관점 똑같이 유지할게요. 약세로 갈 가능성이 크다. 요새 국채가 심상치 않게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TLT가 저번 주도 반등했죠. 그러니까 TLT가 반등하면 골드 같은 게 같이 반등해요. 같이 움직였죠, 이렇게. 그리고 10선 저항 위치예요. 단기적으로 저항 위치고 내려갈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돌아오는 월화는 TLT도 내려가고 골드도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 미국 주식시장은 오를 것이고. 근데 TLT는 과매도 상태니까 뭐 지켜봐야 될 상황이고, 아직은 저점 힌트는 주고 있지 않아요. 시간이 좀 필요한 위치고. TTT 보죠. 국채의 쇼트 종목 TTT. 이런 거 보면 신기하죠? 저번 주 금요일에 딱 200선에서 마감한 모습이에요. 저번 주에 장중에 200선 밑으로도 내려왔으나 200선을 지키고 마감했죠. 그러니까 200선은 많은 종목들에서 유의미한 이평선입니다. 미국 트레이더들이 많이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10선을 지지선 삼아서 지켰어요. 지킨 모습이고, 긍정적인 다이버스 발생하고 있는 상태고, 여기서 반등할 가능성이 이제 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TTT는 오르고 TLT는 내려가고, TLT 내려가니까 골드도 내려가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흐름이 이어갈 거예요. 월화, 돌아오는 월화 수 정도는 그렇게 갈 가능성이 커요. 일단은 그런데 여기 TTT가 저번 주에 막판에 조금 말씀드렸는데 조금 심상치 않은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평선이 수렴하고 있죠. 그리고 주가는 잘 지지하는 모습 보였고, 바닥 잘 지지하는 모습 보였고, 긍정적인 다이버스가 발생하고 있어요. 주 단위에서. 이런 그림 나면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상승할 가능성이 큰 그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TTT가 중장기적으로 상승한다는 것은 골드가 중장기적으로는 상승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보통 상관관계가 그러니까.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골드가 좋은데 단기 중기, 그러니까 제가 정한 시점은 11월까지예요. 11월 중순, 11월 말까지는 골드 흐름을 이어갈 것 같고 거기까지일 것 같아요. 골드가 한번 이렇게 크게 오르고 TTT가 다시 반등하면서 골드는 내려갈 것 같아요. 일단은 그거는 이제 몇 주 후니까 매주 보면서 이렇게 튜닝해 나가면 돼요. 그러면 벌써 26분이나 지났네요. 이게 짧게 하려고 해도 보다 보면 이렇게 길어지곤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요약을 할게요. 돌아오는 월화 수는 미국 주시장이 반등할 가능성이 크고 골드는 단기적으로 내려왔다가 그리고 그때 내려왔을 때 골드와 금강주 매수하면 좋다. 저번 주에도 봤죠? 미국 시장이 하락하면서 골드가 크게 반등했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이게 해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블로그에서는 꼭 ETF를 안 해도 돼요. 블로그에서는 뉴몬트 금강주 이렇게 소개해드렸거든요. 30불에서 매수하기 좋은 위치다 말씀드렸었어요. 블로그 포스트로. 그러니까 일반 개별 금강주로도 승부할 수 있다. ETF로 감이 안 잡힐 때는 이렇게 일반 개별종 보는 것도 좋아요. 목요일날 여기 60선이었죠? 말씀드린 것처럼 50선이나 60선은 되게 저항으로 잘 작용하는 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금강주가 단기적으로 내려오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 자리죠. 그리고 내려왔죠. 그럼 내려왔으니까 여기 20선 30 좀 과도하게 좀 떨어지면 30.8 그러니까 30일 뉴먼트가 30일 밑으로 살짝 내려왔을 때 그러면 3, 4% 현재가에서 3, 4% 떨어지면 뉴먼트의 매수점으로서 좋다. 또한 금강주 매수점으로서 좋다. 이렇게 개별 종목으로 ETF의 매수 시점을 가늠해 볼 수도 있어요. 아무튼 오늘 좀 길어졌네요.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뵐게요.